안녕하세요.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공무원 휴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휴가라고 하면 종류가 있어요. 제일 많이 쓰는 연가, 그리고 아플 때 쓰는 병가, 무공가, 특별휴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여러분이 공직 생활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접할 건 연가겠죠. 병가나 공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도 안 하면 섭섭하니까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갈게요. 제가 여행을 진짜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매년 해외여행을 갔어요. 짧은 여행들은 다른 직장인들도 많이 가잖아요. 근데 저는 유독 길게 가는 걸 좋아해서 이 길게란 어느 정도냐? 10박. 10박을 갔어요. 제가 블로그를 하는데 거기서도 제가 하도 여행 이야기를 올리니까 혹시 공무원은 이렇게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거냐 라고 묻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셨어요. 무려 3년 동안 매년 10박의 여행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직자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그리고 업무에 따라 케바케입니다. 진리의 케바케죠. 그럼 이 중에서도 이 연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저는 8급이고 4년차입니다. 그리고 연가 일수는 올해 15일이었고 작년에 병가를 쓰지 않아서 1일 가산이 되었기 때문에 총 16일. 4년차 공무원 저의 연가 일수는 1년에 16일. 현재 기준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일수가 바뀌었어요. 제가 처음 신규로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갔어요. 1년차 때 6일, 2년차 때 9일, 3년차 때 12일, 그리고 4년차 때 15일. 3일씩 이렇게 올라갔어요. 지금은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거. 보시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그러니까 11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대신 늘어나는 연가 일수를 변동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들어오면 저처럼 6일이 아니라 11일부터 시작을 할 거고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4년차 때는 똑같네요. 어쨌든 시작은 11일.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는데 1일이라는 연가 가산이 있어요. 이거는 전년도에 병가를 하루도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는 연가 보너스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연가가 최대 21일이에요.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최대 21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연가 가산 1일까지 받으면 1년에 최대 22일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공무원 연가를 쓰는 분위기는 어떤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년차, 3년차, 4년차 때 제가 어떻게 10박의 여행을 갔느냐. 저는 사실 명절 연휴를 이용해서 보통 설이나 추석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에 연가 5일을 붙여서 이렇게 여행을 다녔습니다. 이 연가 5일 가능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앞에서 정리를 이미 했죠. 업무, 그리고 대직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에 따라서 5일을 쓸 수 있냐 없냐가 갈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 업무가 직원들한테 돈을 주거나 아니면 복지 업무 같은 경우는 수급자들에게 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가 딱딱 정해져 있는 업무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긴 여행을 가기가 힘들겠죠. 제일 중요한 건 대직자예요. 업무가 만약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그런 업무더라도 정말 만약에 이 대직자분이 내가 맡은 업무를 처리해주고 케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충분히 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연가가 자유롭냐, 좀 눈치가 보이냐에 대해서는 진리의 케바케라는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연가는 참 감사하고 소중한 겁니다. 네.
병가 같은 경우는 내가 몸이 아플 때 진단서가 뗄 정도의 병이 있을 때 쓸 수 있는 제도예요. 병가는 사실 사기업에서는 조금 많이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 친구 중에도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했는데 병가를 쓰겠다고 했더니 네 개인 연가에서 깔아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저는 첫 직장이 여기기 때문에 이 병가 쓰는 게 그렇게 팍팍한지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놀랐는데 물론 거기가 조금 심했던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일반 회사에서는 병가 쓰기가 많이 힘들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 조직에서 병가는 흔해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진짜 몸이 안 좋다, 내가 아프다 하면은 병가를 내는 편이에요. 이게 또 장점이라면 장점인데 양날의 검이잖아요. 이거를 악용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딱 봐도 아프지 않은 것 같은데, 물론 그들의 사정은 모르겠지만 업무가 싫다거나 내가 피하고 싶은 시기가 있다거나 하면 진단서를 어떻게 떼오셔서 병가를 내고 들어가는 직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팀원들이 받는 거죠. 그래도 진짜 아프신 분들한테는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복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가가 있어요. 저는 사실 공가를, 물론 병가도 쓴 적은 없지만 공가도 특별히 쓴 적은 없는데 주로 많이 쓰는 게 건강검진할 때를 많이 써요. 아, 소집! 그 남자분들 민방이랑 예비군 훈련 이런 거 갈 때 공가를 쓰겠네요.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못했는데 그럴 때 공가를 쓸 것 같고, 여기 보면 뭐 많긴 한데 헌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이진 않고, 이거는 아마 자치구나 뭐 근무처마다 분위기가 다를 것 같긴 한데 일단 공가는 보통 건강검진할 때 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특별휴가는 말 그대로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주는 휴가인데요. 보통 경조사 휴가, 누가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누군가 결혼을 했거나 내가 결혼을 했거나 이럴 때 이제 주는 휴가를 특별휴가라고 하고, 법령 보시면 여기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자녀 돌봄, 육아시간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자치구에서는 실제로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휴가의 종류는 많은데 일반적인 거는 경조사 휴가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자녀 돌봄, 육아시간 이것도 종종 쓰시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대체휴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하트. 이거는 이제 주로 당직 근무를 하고 비상근무하고 주말 행사 같은 거 할 때 근무를 하는 대신에 대체휴무 하루를 주죠. 주말 행사는 뭐 1시간 한다고 대체휴무를 주는 게 아니라 8시간 이상 하는 그 행사가 있어요. 제가 근무하는 곳도 하루에 10시간 넘게 근무하는 행사가 있는데 그런 행사일 때는 대체휴무를 하루 주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16일에 연가가 있었는데 대체휴무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주말에 큰 행사가 3번인가 있었고 비상근무도 1번 했었고, 이런 걸로 이제 이것만 해도 4일이죠. 그러면 갖고 있는 연가랑 더하면 20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가를 제외한 이런 주말 근무에 보상으로 주는 대체휴무라는 것도 있어서 공무원 사회가 좋은 게 이런 복지는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사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긴 한데 저는 그냥 이런 거 안 하고 대체휴무 안 받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그래도 이거 다 시키고 휴일 안 주는 그런 못된 기업들도 있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래도 공무원 조직은 복지가 좋은 편인 거죠.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공무원 휴가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저는 지금 남은 휴가를 언제 쓸까 되게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른 사기업에 비하면 진짜 휴가 제도가 좋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봐도 이런 제도는 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보편적으로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여행을 갔었고요. 진짜 대직자 주임님들께 감사해요. 휴가 얘기하니까 휴가 가고 싶네요.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번 영상에 되게 감사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짜 감동받았어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하나에 진짜 힘이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궁금하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